자, 간단히 개념부터 볼게요. 어렵지 않아. 충분히 할 수 있어. 자, 근데 지금 하는 단어는 집중해라. 제일 중요한 단어이다. 알았지? 제일 중요해. 무조건 알아야 돼, 이거는. 이거 모르겠다라는 건 그냥 안 하겠다라는 소리였어. 알았지? 자, 너무 중요한 단어니까 잘 해둔다. 자, 어렵지 않아. 어렵지 않아. 충분히 할 수 있어. 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수직선 위에 두 개의 점이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다 알고 있는 내용이거든. 자, 우리 한 점을 x1에 위치하는 점이 수직선에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 자, 그리고 B라는 점이 있다고 해보자. 자, x2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자. 이렇게. 자, 그랬을 때 우리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두 점 사이의 거리, 그러니까 선분의 길이겠지. 결국은 점과 점 사이의 길이를 재자라는 건 선분의 길이를 재자라는 소리니까. 자, 그래서 선분 AB의 길이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거야. 됐지? 자, 그리고 그냥 x2가 더 크다라고 가정을 할게. 그러면 상황을 우리가 크게 세 가지를 생각할 수 있을 거야. 자, 봐봐. 원점을 기준으로 둘 다 양수여서 여기쯤에 x1이 있고 여기쯤에 x2가 있을 수 있겠지. 먼저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 자, 그리고 두 번째는 x1은 음수인데 x2가 양수일 수도 있어. 맞지? 자, 세 번째는 x1과 x2가 둘 다 음수일 수도 있어. 요렇게. 그치? 자, 요 세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을 거야. 자, 어렵지 않다. 충분히. 자, 봐봐봐. 우리가 일단 첫 번째, 자, 양수야, 만약에. 숫자가 양수거든? 숫자가 2야. 이런 식으로 양수거든? 그러면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몇이 되는 거야? 2가 되는 거지. 그치? 받아줄 수 있지? 자, 만약에 숫자가 음수야. 마이너스 2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거리가 몇이 되는 거야? 2가 되는 거지. 2를 우리는 뭐라고 적어야 되냐면 마이너스 2에다가 마이너스 부호를 붙인 거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야. 그치? 절대값 씌운 게 거리인 거니까. 여기까지는 논리되니? 중1 때도 한 거잖아? 여기까지는 논리되지?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봐보자. 자, 원점으로부터 그러면 x2까지의 거리는 몇이 돼야 돼? x2가 돼야 되지. 자, 원점으로부터 x1까지의 거리는 몇이 돼야 돼? x1이 돼야 되겠지. 요거까진 되지. 자, 그러면 선분 AB의 길이는 AB의 길이 요 길이는 x2에서 x1을 뭐 하면 나와? 빼면 나오지. 요거까진 되니? 요거까진 별거 없잖아. 자, 그러면 요 상황에서는 선분 AB의 길이는 x2에서 x1을 빼면 나온다. 어렵지 않지? 자, 그러면 요 경우 가보자. 자, 요 길이는 몇인 거야? x2인 거야. 맞지? 자, 요 길이는 몇이지? x1이 음수니까? 마이너스 2면 거리가 몇이지? 2지. x1이 음수니까 거리는 마이너스 x1인 거야. 논리돼? 마이너스 x1이다. 여기까지는 되겠니? 자, 그러면 선분 AB의 길이는 두 개를 뭐 하면 되니? 더하면 나오지. 맞지?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선 선분 AB의 길이가 몇이 된다? x2에서 더해주자. 마이너스 x1을. 이렇게 되는 거잖아. 요건 뭐라고 적으면 돼? 그냥 x2 마이너스 x1이다 라고 적으면 되지. 따라오고 있지? 따라오고 있지? 자, 그러면 여기 봐보자. 자, 요만큼의 길이는 그러면 몇인 거야? 마이너스 x1인 거야. 맞니? 요만큼의 거리는 몇인 거야? 마이너스 x2인 거야. 여기서 요거 빼면 AB의 길이가 나오는 거니? 맞지? 그러면 여기선 AB의 길이라는 건 마이너스 x1에서 빼주자. 마이너스 x2를. 이런 의미지. 근데 얘도 계산하면 뭐가 나와? x2 마이너스 x1이 나오지. 자, 좌양수던 하나가 양이고 하나가 음이던 둘 다 음수던 간에 무조건 어떻게 나온다? 거리는 x2 마이너스 x1으로 일정하게 나오는 거지. 자, 그래서 선분 AB의 길이는 큰 거에서 작은 거 뺀 거다. 근데 만약에 모르면 뭐 해주자? 그냥 어쨌든 차에 절대값 씌워주면 되겠지? 플러스로 바꿔주자라는 의미야. 자, 그래서 이 거리는 어떻게 될 거냐면 절대값 x2 마이너스 x1이 되겠다. 자, 여기까지는 됐니? 간단하니? 별거 없지?
자, 그러면 봐봐봐. 예를 들어서 자, 뭐 A라는 점의 좌표가 3이라고 나왔어. 자, B라는 점의 좌표가 5라고 나왔어. 그러면 선분 AB의 길이는 몇이 되는 거야? 2. 큰 거 작은 거 빼면 되니까 그냥 2. 됐어. 아, 빨리 들어와. C의 좌표가 마이너스 2야. D의 좌표가 4야. 자, CD의 길이는 몇이 되는 거야, 그러면? 6. 4에서 마이너스 2 그냥 이렇게 빼라고. 6. 됐니? 여기까지 논리 다 되니? 그치? 이해했지?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개념 간다. 자, 봐봐봐. 자, 이거 하려고 여태까지 한 거야. 이거 하려고. 자, 그러면 본다. 자,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좌표 평면상에서 다루는 거지, 좌표는. 그렇지? 근데 방금은 우리가 수직선에서밖에 안 다뤘잖아. 자, 그럼 이제는 뭐 할 거냐면 좌표 평면상에 두 개의 점이 존재할 때, 됐지? 그 두 점 사이에 거리 재는 거에 대해서 한번 해볼 거야. 자, 보자. 우리 A라는 점의 좌표가 x1, y1이라고 주어졌다고 생각을 해볼게. 자, B라는 점의 좌표가 x2, y2라고 주어졌다고 했을 때 A, B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이제 조금 논리를 생각해 볼 거야. 됐지? 자, 그러면 본다. 봐봐. 우리 여기쯤에 A라는 점이 있다고 해보자. x1, y1이라는 좌표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 자, 그리고 여기쯤에 이렇게 B라는 좌표가 있다고 쳐보자. x2, y2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 됐지? 자, 그런데 우리가 봐봐봐. 수직선상에서는 거리를 잴 수 있는 거지, 지금. 배웠지? 수직선상에서는 거리를 잴 수 있어. 그러면 이렇게 생긴 직선상에 있는 두 점은 거리를 잴 수 있다는 소리야. y값이 동일하다라는 건 x값 기준으로만 보면 되는 거니까. 혹은 요렇게 생긴 얘는 거리를 잴 수 있다는 소리야. y값만 보면 되는 거니까. 됐니? 논리 되지, 여기까지? 자, 그래서 우리는 뭘 하고 싶은 거냐면 원래는 선분 AB의 길이, 요 길이를 재고 싶은 거야, 그지? 근데 요 길이를 지금은 잴 수가 없기 때문에 평행하게 선을 그어 볼 거고, 평행하게 선을 그어서 만나는 점이 생길 거고, 여기가 직각이 될 거 아니야? 그 만나는 점을 우리는 C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됐지? 자, 그러면 요 만나는 점이 누가 될 거냐면 만나는 점을 C라고 불러줄 거고. 됐지? C의 좌표는 B에서 그대로 내려온 거니까 X값은 B랑 동일하겠지? x2, 얘에서 그대로 간 거니까 y값은 얘랑 똑같아야 되지? y1. 자, 요렇게 잡을 수 있을 거야. 됐니? 자, 그러면 AC의 길이 한번 재보자. AC의 길이. 자, AC의 길이는 y값 동일하니까 수직선상에서 x값만 봐서 거리 재는 거라고. 그럼 x2에서 x1을 뭐 하면 돼? 빼면 되는 거지. 맞지? 자, 얘는 x2 마이너스 x1이 되겠다. 문제 없니? 자, 그 다음 BC의 길이를 재보자. 자, BC의 길이는 x값은 똑같은 거지. y값만 보면 되니? 맞지? y값 큰 거에서 작은 거 빼자. y2 마이너스 y1이 나온다. 여기까지는 되지. 그런데 무슨 삼각형이니까 이게? 직각 삼각형이니까 뭐가 성립이 돼야 돼? 피타고라스가 성립돼야 되지. 자, 그래서 AB의 제곱은 BC의 제곱에서 AC의 제곱을 더한 것과 같아야 되겠지. 근데 BC가 누구인 거니까 얘인 거고 AC가 얘인 거잖아. 그러니까 x2 마이너스 x1의 제곱에서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AB의 길이는 어떻게 되는 거야? 제곱 띄면 되니까 여기에 뭐 씌우면 된다? 루트 씌우면 된다. 풀마 루트. 하지만 거리니까 당연히 플러스겠지. 그래서 요거의 길이는, AB의 길이는 루트. 자, x2 마이너스 x1의 제곱에서 y2 마이너스 y1의 제곱이 된다. 이렇게 거리를 잴 수 있다. 이게 공식이란 말이야. 그래서 너네끼는 이거를 외워준다. 대체. 자, x 차의 제곱 더하기 y 차의 제곱에 루트 씌워주면 된다. 그게 거리가 된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이 소리가 되는 거야. 자, 봐봐. 만약에 여기에 A라는 좌표가 있었어.
자, 2, 뭐 마이너스 1, 요 정도가 있었다고 해보자. 자, 여기쯤에 B라는 점의 좌표가 있었어. 자, 5, 뭐 4 정도, 3 정도가 있었다고 해보자. 5,3 이렇게 있었어. 자, 그랬을 때 내가 A, B의 길이를 한번 재보고 싶어. 그러면은 루트 씌운 상황에서 됐지? X 길이 뭐라고? 빼라고. 5에서 2 빼면 몇 나오니까? 3 나오잖아. 5 빼기 2는 3이야. 3의 제곱 들어갈 거고 더하기. 자, 3에서 마이너스 1 빼면 몇이니까? 4지? 4의 제곱 이렇게 들어가면 된다. 그러면 얘는 몇이 나오니까? 루트 25가 나오니까 거리가 5가 되는 거다.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거야. 네. 됐지? 어렵지 않지? 자, 밑에 있는 문제 풀어봐. 기본이니까 시작. 자, 내분점 볼게. 봐봐. 일단 내분점이라는 단어를 너네가 들어본 적이 없잖아. 그치?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일단 그 단어가 의미하는 게 뭔지는 알아야 되고 정의는 알고 있어야 돼 당연히. 의미가 뭔지 알아야 되고 찾을 줄 알아야 돼. 알았지? 자, 그래서 정의부터 가보자. 정의부터. 자, 봐봐. 집중해. 정의부터 간다. 자, 우리 선분 AB를 그냥 예를 들어서 갈게. 2대 3으로 매분점, 내분하는 점 P대. 자, 이렇게 나왔어. 자, 봐봐. 선분 AB를 2대 3으로 내분하는 점 P라고 나와 있어. 그랬을 때 저 P의 일단 위치를 찾을 수 있어야 돼. 어떻게 생긴 얘인지. 자, 의미가 뭐냐면 이렇게 되는 거야. 자, 내분이잖아. 내분. 내는 뭐야? 안에 있다는 뜻이고 분은 뭔가 잘랐다는 소리야. 분리시켰다는 소리야. 선분을. 알았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선분 AB가 있을 건데 얘를 어딘가 이렇게 P가 안쪽에서 이렇게 잘랐다라는 소리야. 됐지? 그랬을 때 앞에 있는 거 기준으로 A부터 P까지의 길이와 B부터 P까지의 길이가 2대 3의 비율을 가져가야 된다는 소리야. 자, 그러니까 이건 무슨 소리냐면 AP 대 BP가 2대 3이 되는 위치를 찾아주라는 소리야. 됐지? 자, 한마디로 요 길이가 몇이 될 때 2K가 될 때 자, 요 길이가 3K가 되도록 만족시키는 점 P를 우리는 선분 AB를 2대 3으로 내분하는 점 P라고 불러줘. 자, 의미는 됐니? 의미는 됐지? 자, 그러면 봐봐. 예를 들어서 자, 여기에 이렇게 A가 있고 이렇게 B가 있다고 해보자. 그리고 얘를 반 자르고 반 자르고 반 잘라서 요거 길이가 전부 다 같대. 됐지? 요거 전부 다 길이 같은데 여기가 P야. 예를 들어서 여기가 P야. 그러면은 P는 선분 AB를 몇 대 몇으로 내분하는 점이 돼야 돼? 1대 4. 1대 3으로 내분하는 점 P가 된다. 의미는 되지? 의미는 됐지?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위치를 어떻게 찾을 거냐라는 거야. 알았지? 자, 그럼 봐봐. 위치를 어떻게 찾을 건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 어렵지 않다. 자, A라는 점의 좌표가 x1이라고 주어졌다고 해보고 자, B라는 점의 좌표가 x2라고 주어졌다고 생각을 해볼게. 됐지? 자, 그랬을 때 우리 선분 AB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 P를 찾아볼 거야. 됐지? 자, 그러면 의미가 뭐냐면 여기쯤에 이렇게 P가 있다라는 소리지. P를 내가 X라고 잡아볼게. 자, 그랬을 때 AP 대 BP가 M 대 N이 되게 만들어주자. 이 소리가 되겠지. 이 P를 찾자라는 거네. 자, 그러면 AP의 길이부터 재보자. AP의 길이는 어떻게 되니? M. 아니. 길이. 이건 M 대 N인 거지. 길이가 실제로 M은 아니지. 1대 2라고 해서 실제 길이가 1인 건 아니잖아. 실제 길이가 2고 얘가 4일 수도 있는 거고 3이고 6일 수도 있는 거고 4고 8일 수도 있는 거잖아. 길이가 M이라고는 얘기를 못하는 거야. 알았지? 비율이 M 대 N이라는 거야. 자, 그럼 다시 AP의 길이 어떻게 나와? 10분도 안 됐는데? 한 5분 됐니? X-X1이지. 아니, 큰 거 작은 거 빼면 길이라니까. 됐어? 자, 얘는 X-X1이 되는 거고 BP의 길이는 그러면 X2 X가 되는 건가? 이게
m 대 n이 된다는 소리야. 얘들아, 이게 구성이 이렇게 돼 있는 이유가 다 있어. 알았지? 이걸 가르쳐야지 뒤에 걸 가르칠 수 있으니까 구성이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자, 그럼 봐봐. 비례식.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같다. 자, 그러면 이렇게 곱한 거랑 이렇게 곱한 게 같아야 되지. 그러니까 nx 마이너스 mx1 이게 외항의 곱이 되고, 내항의 곱이 mx2 마이너스 mx 이렇게 되는 거지. 난 x를 구하는 거잖아 지금. 자, 그러면 mx1로 넘기고 nx1을 1로 넘겨야 되지. 넘겨주면 여기가 몇이 나오냐면 m 플러스 n의 x가 되는 거고, 여기는 mx2 더하기 mx1 이렇게 나오겠지. 됐지? 양변을 m 플러스 n으로 나누면 x는 n 플러스 m으로 갈게. n 플러스 m분의 mx2 플러스 nx1 이렇게 나온다. 이게 내분점 공식이 된다. 외워주면 된다. 됐지? 자, 그런데 봐봐. 당연히 이거를 그냥 니네가 외우면 개 헷갈리겠지? 됐지? 자, 그래서 요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 봐봐. 어떻게 얘를 적용시키냐면, 예를 들어서 A라는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이래. 됐지? 자, B라는 점의 좌표가 5래. 됐지? 자, 그런데 문제에서 A, B를 1대2로 내분하는 점을 찾아보자. 문제가 이렇게 나왔다고 해봐. 됐지? 자, 그러면 어떻게 적냐면, 자, A, B를 일단 순서를 맞춰서 적는다. A를 먼저 앞에 적어. A의 좌표는 마이너스 1인 거지? B의 좌표는 5인 거지. 이렇게 순서 맞춰 적어야 돼. 꼭 순서 바뀌면 안 돼. 그리고 1대2도 순서 맞춰서 적는다. 어떻게 적냐면 밑에다가 적어. 이렇게 1대2라고 적을게. 됐지? 이랬을 때 내분점 P의 좌표는 어떻게 되냐면, 먼저 요거 두 개를 더한다. 됐지? 두 개를 더한다. 그러면 밑에 뭐라고 적으면 돼? 1 더하기 2분의 이렇게 적으면 되겠지. 그런 다음에 분자에 적어야 되는 거는 뭐냐면 mx2잖아. 얘랑 얘를 곱한다. 앞에 거에서 뒤에 걸 곱한다. 그럼 몇이 나와? 1 곱하기 5니까 5가 나오지. 더하기 이렇게 곱한다. 2 곱하기 마이너스 1이면 몇이야? 마이너스 1이지? 마이너스 2지? 요렇게 된다. 됐지? 그러면은 좌표가 몇이 돼? 3분의 3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P의 좌표는 1이 되는 거다. 요렇게 구해주면 돼. 아, 모르겠어. 됐지? 외워. 제일 쉬운 단원이야. 여기 제일 중요하다고 했어 내가. 내분점 공식 계속 나와. 알았지? 그나마 너네 많이 줄어든 거 옛날에 외분점도 했어. 너넨 지금 내분점밖에 없잖아. 됐지? 자, 그러면 당연히 얘를 좌표 평면에 올릴 거다 이제. 됐지? 자, 좌표 평면에 올려보자. 자, 그런데 봐봐. 어렵지 않아? 어렵지 않아? 자, 여기 A라는 점의 좌표가 x1, y1 이렇게 주어졌다고 생각해 볼게. 자, 그리고 여기에 B라는 점의 좌표가 x2, y2라고 주어졌다고 해볼게. 그래서 선분 AB를, P는 선분 AB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이래. 됐지? 여기까지? 자, 그러면 봐봐봐. 우리가 선분 AB를 요렇게 잡아서 여기에 어떤 P라는 좌표가 이렇게 있다라는 거지. 그랬을 때 요 길이가 M 대 N이 되도록 만들자. 요거인 거잖아. 됐죠? 여기까지? 자, 그런데 우리가 어디서는 배웠으니까 수직선 상황에서 내분점이 어떻게 되는지는 배웠잖아. 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요렇게 직각 삼각형을 만들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됐지?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만들어 줄 거야. 그러면은 여기는 결국 수직선 상황에서만 보면 되는 거지. 그치? 자, 그런데 여기에 좌표가 어떻게 되는 거야? x2, y1이 되는 거잖아. 맞지? 얘 x좌표 그대로 내리고 얘 y좌표 그대로 간 거니까. 자, 그랬을 때 얘를 이렇게 다시 수직으로 만들어 보자. 됐지?
자,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어. 닮음 나오지, 이러면. 그렇지. 밑변과 수직한 선을 안쪽에다 그어주면 닮으면 되잖아. 여기가 m 대 n이면 여기도 몇 대 몇이 돼야 된다? m 대 n이 돼야 된다. 됐지? 그러면 여기의 좌표는 결국 x1과 x2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이 되는 거지. 그게 m 플러스 n분의 m 대 n으로 적었나 내가? m 플러스 n분의 mx2 플러스 mx1 이렇게 된다는 거 우린 배웠단 말이야. 네. 됐지? 자, 그리고 다시 얘를 이렇게 평행하게 그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 그러면 여기가 m 대 n이면 여기도 m 대 n이 돼야 되지. 그러면 여기의 좌표는 누구를 기준으로 보자? y1과 y2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이 되는 거지. 그러면 공식이 m 플러스 n분의 my2 my1이 된다. 이렇게 되면서 끝난다는 소리야. 됐지?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전에 적용시키는 방식 그대로 가면 되는 거야. 자, 봐봐. A, B를 m 대 n으로 내분점을 찾자. 그럼 뭐해? A 좌표 적고 B 좌표 내가 적자라고 했어. 자, A의 좌표는 지금 x1, y1인 거고 B의 좌표를 적어. x2, y2를 적고 그리고 m 대 n을 밑에다가 적어. 됐지? 그러면 얘의 좌표도 어쨌든 x좌표가 나올 거고 y좌표가 나올 거 아니야? x좌표를 구할 때는 x값만 보면 되고 y좌표 구할 때 y값만 보면 된다고. 규칙성은 동일하다고 알았지? 자, 그러면 좌표가 뭐 해주고 먼저 두 개를 더한 거 분모에 적어주고. 됐지? m 플러스 n분의 내가 어떻게 곱하라고? 얘랑 얘를 곱하라고 그랬지? x좌표 구할 때는 뭐만 본다고? x값만 보자고. 그러니까 mx2가 되는 거야. 더하기 이렇게 곱할 거야. x좌표 구할 땐 뭐만 본다고? x좌표만 본다고. 그러면 n x1이 되는 거지. 컴마 y좌표 구할 때는 똑같이 구하는데 무슨 좌표만 본다? y좌표만 본다. m y2가 되는 거고 n y1이 되는 거지. 이렇게 되면서 좌표를 구할 수 있다. 자, 한 번만 연습해 본다. 자, 봐봐. 자, 한 번만 연습해 본다. 자, A의 좌표가 1,5야. 그냥 막 적을게. B의 좌표가 뭐 2,7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됐지? 요 두 개를 내가 2대1로 내분하는 점을 한번 찾아보자. 자, 그러면 2대1을 분모 밑에다가 이렇게 적으라고. 됐지? 그러면은 그 내분점 P는 먼저 2 더하기 1을 뭐 하자? 분모에 적자. 분모 2 더하기 1. 그 다음에 x좌표는 이렇게 곱한 거 볼 때 x좌표만 본다. 그러면 2 곱하기 몇이니까? 2니까 4라고 적으면 되겠지. 더하기 이렇게 곱하자. 뭐만 본다? x좌표만 본다. 1 곱하기 1이니까 1이겠지? 1, 자, y좌표는 2 더하기 1분의 y값만 본다. 2 곱하기 7이니까 14. 더하기 1 곱하기 5니까 5. 이렇게 되겠지? 자, 그래서 P의 좌표가 몇이다? 3분의 5, 3분의 19가 나온다. 이렇게 찾을 수 있다는 거야. 됐니, 여기까지? 자, 그런 다음에 하나만 더 할게, 하나만. 잠깐만. 뭐야? 아니, 뒤에까지 다 해버렸네? 자, 3번까지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여기까지 하고 있는 거야. 1-3번까지 하고 있는 거야. 자, 봐봐. 봐봐. 집중해. 봐봐. 자, 그런데 얘들아. 내분점 중에서 조금 특수한 점이 하나가 있어. 내분점 중에 특수한 점. 자, 봐봐. 너네 중점 들어봤지? 중점. 중점이 뭐지? 딱 중간에 있는 거지. 그치? 자, 그럼 봐봐. 우리가 선분 AB의 중점을 한번 찾아볼게. 그걸 M이라고 해보자. 됐지? 자, 그러면 그림 봐볼게, 그림. 자, AB가 이렇게 있을 때 딱 가운데 M이 있다라는 소리지. 딱 가운데 있다는 건 이 길이랑 이 길이가 어떻다는 거니? 서로? 같다라는 거지. 그러면은 결국 M은 뭐가 되는 거야? 선분 AB를 몇 대 몇으로? 1대1로 내분하는 점이 되는 거야. 됐지? 자, 그러면 1대1로 내분하는 점을 한번 구해보면 되잖아? 맞지? 자, A의 좌표는 x1, y1. 자, B의 좌표는 x2, y2. 됐지? 몇 대 몇으로? 1대1로. 1대1로 내분하는 게 중점이잖아. 됐어? 그러면 중점이 어떻게 나와? 분모는 1 더하기 1이 나와야 되지.
2분의 이렇게 곱하면 x2 이렇게 곱하면 x1 되지 그냥 x1 더하기 x2 2분의 y1 더하기 y2 이렇게 나오는 거니? 됐지? 논리되지? 자, 그래서 중점의 좌표는 그냥 합을 반으로 자르고 합을 반으로 자르면 바로 나온다. 됐지? 중점은 많이 나오니까 요거는 굳이 1대1 내분이다 해서 막 공식 쓰려고 하지 않아도 된다. 됐지? 여기까지. 됐지? 자, 그러면은 그냥 한 김에 마저 할게. 자, 마지막 무게중심. 자, 요거까지 하면은 일단 여기 개념은 끝이야. 여기 개념은 끝이야. 자, 무게중심 볼게. 자, 너무 얘들아 공식만 외우지 말고 알았지? 2대1. 여기는 알아야 돼. 자, 무게중심 정의부터 생각해보자. 누구의 교점? 아니. 누구의 교점? 무게중심 누구의 교점? 꼭지점에서 수직 이등분. 수직 이등분 아니고 뭐의 교점 얘들아? 무게중심 정의는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야. 2대1만 기억하지 말고 알았지? 자, 중선의 교점이 무게중심이다. 중선을 까먹었어요. 자, 중선의 교점이 무게중심 알았지? 자, 봐봐봐. 너네가 학교 시험에서 이게 분명히 그냥 뭐 어디가 무게중심일 때 어쩌고 저쩌고 문제를 이렇게 줄 수 있어. 근데 그거를 중선의 교점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줄 수도 있다고. 그게 무게중심인지를 볼 줄 알아야 돼. 알았지? 그리고 그 중선이란 말조차 빼고 줄 수도 있다고. 별다른 말을 안 써놨는데 걔가 계산을 해보니까 중선이야.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 그러면 아 그게 무게중심이구나 라고 파악을 해야 된다고. 알았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정의는 알고 있어야 돼. 중학교 2학년 때도 아마 그랬을 거야. 그치?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어요? 중학교 2학년 때도 너네한테 대놓고 그게 무게중심 G가 어쩌고 저쩌고 문제를 이렇게 안 주고 그냥 중선이 있고 만나는 점이 뭐 D라고 할 때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줘버리면 D가 무게중심이라는 걸 봐야지 문제를 풀 수 있잖아. 그것처럼. 알았지? 자, 그럼 봐봐. 자, 무게중심이라는 건 여기 이렇게 중선이 있을 거 아니야. 그지? 이렇게 중선이 있을 거고 이 중선상에 우리가 무게중심이 이렇게 존재를 할 건데 무게중심 하면 그치? 이거는 기억하잖아. 2대1은 기억하잖아 너네가. 그치? 자, 그러면 여기가 2대1이 된단 말이야. 여기가 2대1이 돼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무게중심을 한번 구해보자 라는 거야. 자, 봐봐. 여기에 좌표를 내가 x1, y1이라고 잡을게. 여기에 좌표를 x2, y2라고 잡을 거고, 자, 여기에 좌표를 x3, y3라고 잡았을 때 g의 좌표를 한번 구해볼 거야. 됐지? 자, 그러면 너네는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앞에 봐라. 여기 좌표를 m이라고 잡았잖아? 그러면 결국 무게중심은 뭐가 돼? AM을 2대1로 내분하는 점이 되는 거지. 맞지? 자, 무게중심은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AM을 2대1로 내분하는 점이 돼. 됐지? 근데 A의 좌표는 이미 알고 있잖아, 우리가. 그러면 M의 좌표는 구해줘야 되는 거지. 근데 M의 좌표는 다시 뭐야? BC의 뭐인 거야? 중점인 거잖아. 중점은 어떻게 하라고? 빼서 2로 나누라고 했잖아. 됐지? 자꾸, 아이씨. 봐. 보고 있어요. 어? 뭐 오늘부터 열심히 한다며. 오늘부터. 자, 본다. 자, 그러면 중점의 좌표는 어떻게 되냐면 2분의 x2 플러스 x3 맞니? 2분의 y2 플러스 y3 맞니? 그치? 자, 그러면 AM을 2대1로 내분하는 점을 한번 찾아볼 거야. 자, A의 좌표부터 적었나? x1, y1 이렇게 적으면 되겠지? 자, M의 좌표 적어보자. 2분의 x2 플러스 x3, 2분의 y2 플러스 y3 맞니? 여기를 2대 1로 내분점 찾으면 되지. 자, 내분점 찾아보자. G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먼저 분모는 2 더하기 1이지. 몇이 나와? 3분의 이렇게 적으면 되겠네. 자, 얘랑 얘 곱하라고 그랬지? 곱하면 누구 남아? x2 더하기 x3 남겠지? 얘랑 얘 곱하면 뭐 남아? x1 되겠지?
그러니까 여기가 x1 더하기 x2 더하기 x3가 나온다. 됐니? 3분의 똑같이 얘랑 얘 곱하면 y2 플러스 y3 1에다가 y0 곱하면 그냥 y1 그러니까 여기는 y1 더하기 y2 더하기 y3가 나온다. 자, 그래서 무게중심의 좌표는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다 더해서 3으로 나누면 된다는 소리야. 됐지? 직관적으로 근데 조금 받아들이긴 쉽잖아, 우리가. 그지? 자, 3으로 더해서 나눠주면 무게중심의 좌표가 나온다. 됐지? 자, 그러면 개념은 끝. 문제 풀어봐. 자, 앞에까지는 정말 기본적인 공식을 너네가 쓸 수 있냐라는 관점이었고 지금부터는 실제로 문제는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야. 알았지? 자, 한번 살펴볼게. 자, 두 점 A가 있대. 자, A는 3,3이고 자, B는 A, 0이 된다. 됐지? 자, 문제의 조건에서 뭐라 그랬냐면 A, B의 거리를 재면 5가 나와야 된대. 자, 그랬을 때 A의 값을 계산해보자 라는 게 최종적인 문제네. 자, 그러면 A, B 사이의 거리를 잰 게 5다 방정식을 이렇게 세워주면 되지. 자, 그러면 거리 한번 다시 재보자. 거리는 빼서 제곱 더해서 루트지. 자, 그러니까 루트 A에서 3을 뺄 거서 제곱하고 A-3의 제곱이 될 거야. 더하기 됐니? 3 빼기 0은 3이잖아. 제곱하면 9겠지? 9가 나올 거고 자, 이게 5가 되는 A 값을 찾으라는 소리야. 그러면 양변 제곱해주면 A-3의 제곱 플러스 9가 될 거고 여기는 25가 나오겠다. 맞지? 자, 그러면 2차 방식 풀면 되니까 A-3의 제곱이 16이다. 이렇게 돼야 되지. 제곱이 16이 되는 수는 4랑 마이너스 4지? 그러니까 A-3은 4거나 마이너스 4겠다. 이렇게 설정할 수 있을 거고 그러면 A는 7이거나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되겠지? 양수적으로 했으니까 답은 7이구나. 이렇게 적어주면 끝나겠네. 별거 없지? 자, 28번 한번 해보자. 자, 두 개의 점이 존재한대. 봐라. 자, A라는 점의 좌표는 지금 2, 마이너스 4래. 자, 그리고 B라는 점의 좌표가 있는데 6, 8이래. 됐지? 자, 그랬을 때 봐봐 집중해. 자, 뭐래냐? 같은 거리에 있는 어디 위의 점? X축 위의 점. 됐지? 자, X축 위의 점은 어떠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야 돼? 누가 무조건 0이어야 되지? Y 값이 무조건 0이어야 되지. 자, 그러면 이 X축 위의 점을 우리가 P라고 생각을 해주면 요거는 A, 0 이렇게 생긴 얘기겠다. 그치? 자, 그런데 같은 거리에 있다라고 했으니까 A부터 P까지의 길이랑 B부터 P까지의 길이가 서로 같아야 한다. 이런 의미겠지. 요리 되지? 자, 그러면 AP의 길이를 재보면 루트 A-2의 제곱 더하기 16 이렇게 나올 거고 BP의 길이는 루트 A-6의 제곱 플러스 64 이렇게 생긴 애가 나오겠지? 그러면 요 방정식을 풀자는 소리네. 자, 루트 없애야 되니까 양변 제곱하면 되나 그냥? 자, 양변 제곱하고 전개해주면 얘는 A제곱 마이너스 4 A 플러스 4니까 20 이렇게 나오겠지. 자, 여기는 A제곱 마이너스 12A 더하기 100 이렇게 나오는 건가? 자, 풀어주자. A제곱끼리는 없어질 거고 12A 넘기면 여기가 8A 이렇게 나오겠지? 20 넘기면 여기가 80 이렇게 나오겠네? 그래서 A는 몇이 나온다? 10이 나오겠다. 됐지? 그러니까 P의 좌표는 몇이다? 10, 0이다. 이렇게 적어주면 끝나는 거네. 별거 없지? 자, 33번 해봐봐. 자, 볼게. 자, 세 점 ABC를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이 존재한다, 얘들아. 자, 봐봐. 논리를 가봐. 뭐 당연히 정확하진 않아. 대충 그린 거니까. 자, 그런데 여기가 A라는 점의 좌표래. 마이너스 2, 2야. 자, 그리고 여기가 B라는 점의 좌표래. 3, 마이너스 3이야. 자, 그리고 여기가 C라는 점의 좌표래. 2, 4야. 됐지? 근데 요 자식이 무슨 삼각형인지를 구하래. 됐지? 그럼 뭐 이런 거잖아. 만약에 세 변의 길이가 같으면 정삼각형일 거고 두 변의 길이 같으면 이등변 삼각형일 거고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C제곱을 만족시키면 직각 삼각형일 거고. 자, 어쨌든 뭘 알아야 된다? 세 변의 길이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지. 맞지? 자, 그래서
길이 공식을 이용해서 길이 재고 길이 재고 길이 잰다. 됐지? 그러면 길이를 보면은 얘가 뭔지를 알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하나하나 구해보자. AB의 길이부터. 루트. 자, 3에서 마이너스 2 뺄 거니까 5지? 제곱하면 25. 더하기. 자, 2에서 마이너스 3 빼면 5지? 제곱하면 25. 이렇게 나올 거니까 AB의 길이는 루트 50이 나온다, 일단. 됐지? 뭐 굳이 풀지 말고 그냥 적어놔. 아, 이거 루트 50이구나. 자, BC의 길이 재보자. 자, BC의 길이는 루트. 자, 3에서 2 뺄 거니까 1이지. 제곱하면 1. 더하기 4에서 마3 빼면 7이지. 제곱하면 49. 그러니까 여기도 루트 50. 자, 마지막 하나. AC도 계산해 봐야 되지? 자, AC의 길이 계산해 보자. 루트. 자, 이제 할 수 있니? 바로 적을게. 16 더하기 20 나오지. 20? 내가 20까지 계산을 해버렸네. 16 더하기 4가 나오지? 그래서 루트 20이지. 여기가 루트 20. 요렇게 생긴 얘가 나와. 그러면 얘는 무슨 삼각형이 되는 거야? 이등변이 되는 거지? 자, 그런데 정확하게 적어줘야 돼. 무슨 이등변인지까지 적어줘야 돼. 이등변이 어떻게 되냐면 A, B의 길이와 요가 같은 BC의 길이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다. 이렇게 적어주면 답이 나온다. 됐지? 자, 그러면 38번 해봐봐. 자, 본다. 두 개의 점 5가 존재한대. 자, 5, 0,0이 존재하고, 자, 그런 다음에 A, 6,8이 이렇게 존재할 거야. 자, 그리고 P는 어디에 있대? 임의의 점이래. 됐지? P는 임의의 점이래. 그럼 P가 어디 있는지는 알 수가 없다란 소리지. 자, P는 어딘가에 있어. A, B라고 설정을 해보자. 됐지? 자, 그랬을 때 뭘 구하라 그랬냐면 5P 더하기 PA의 최소를 구해보자. 자, 이거의 최소를 구해보자. 자, 그러면 한번 살펴봐봐. 이 소리인 거야. 자, 5가 원점에 위치하는 거지. 그렇지? 5는 여기에 있겠지? 자, 그리고 A는 어디에 있어야 돼? 6,8이니까 뭐 여기쯤에 이렇게 있겠지. 그리고 P는 어디에 있어야 돼? 아무 데나 있어도 돼. 아무 데나 있어도 돼. 맞지? 자, 그러면 뭐 대충 내가 P가 여기쯤에 이렇게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그러면 OP 요 길이랑 PA 요 길이 두 개를 더한 거에 뭘 구하자는 소리야? 최소를 구하자는 소리지. 자, 그럼 봐봐. 저 두 길이를 더한 거에서 지금 더 짧게 만들 수 있겠니? 몰라요. 왜 안 되냐? P를 조금 더 안쪽으로 보내면 길이가 더 짧아지겠지. 그렇지? 야, 얘가 더 짧을 거 아니야. 요 두 개 더한 게 이거보단 짧을 거 아니야. 그럼 P를 어디로 보내면? 더 안쪽으로 보내면 더 짧아지겠지. 더 짧아지겠지. 자, 어디까지 가야 제일 짧아지냐면 O랑 A를 내가 직선으로 이렇게 연결을 했을 때 P가 여기쯤에 있다고 치면 이 길이가 제일 짧은 거지. 여기서 더 멀어지면 어떻게 돼? 다시 길이가 멀어지기 시작하지. 그러니까 P가 어디에 있으면 된다? O랑 A의 직선상 어딘가에 있으면 된다. 여기까지는 논리가 되겠어? 그러면 OP의 길이는 요만큼이고 PA의 길이는 요만큼인 거잖아. 두 개를 더한 거는 O부터 어디까지 재면 돼? 그냥 A까지 재버리면 되지. 맞지? 그래서 이거의 최소값은 누구랑 같아진다? OA의 길이랑 같아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야. 그리고 OA의 길이는 그냥 공식 이용해서 재면 되는 거지. 그치? 36 더하기 64가 되니까 100이 된다. 그래서 답은 10이다. 이렇게 구해주면 끝나겠네. 요런 게 조금 이제 어려워지는 문제인 거야. 알았지? 너네가 이런 게 안 익숙해서 그래. 그림상 파악하는 거. 그림상 조건을 만족시키는 P의 위치가 어딜까를 고민을 해야 돼. 알았지? 수식적으로 안 풀리면. 자, 42번 한번 해볼게. 자, A의 좌표가 이때. 자, 봐봐. A 좌표 정확하게 어딘지 당연히 알 수가 없지. 대충 찍어, 대충. 대충 찍어. 자, A 좌표 1,1-A 이렇게 있대. 됐지? B 어딘가 있겠지. 대충 찍어. 자, A 더하기 2,-2. 자, 그리고 P는 어디에 있어야 된대? 임의의 좌표. 어딘가에 있어야 돼. 그지? 뭐 P가 어딘가에 이렇게 있을 거야. 뭐 P가 어딘가에 있을 거야. 자, 그랬을 때 AP 요거랑 BP 요거를 더한 거에 최소값을 구하자가 우리의 문제지. 자, 그럼 봐봐.
근데 AP 더하기 BP의 최소는 누구랑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 저 A, B. AB의 길이랑 같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요거까진 이해가 되니? 네. 그치? 우리가 AB를 이렇게 연장한 선에서 어딘가에 P가 이렇게 있으면 된다니까? 됐지? 자, 그러면 이거는 누구랑 같다? AB의 길이랑 같은 거다. 여기까지는 일단 논리가 되지. 자, 그러면 너네는 뭐 해봐야 돼? AB의 길이를 구해봐야 되는 거지. 자, 구해본다. 루트. X끼리 빼. A 더하기에서 1 빼면 A 플러스 1이지? 자, A 플러스 1의 제곱이 나올 거고. 더하기. 됐어? 자, 1-A에서 마이너스 2 빼면 되지. 그러면 3-A가 나오겠지. 이렇게 된다. 됐지? 자, 고정된 숫자가 안 나오지. 맞지? 한마디로 A가 변함에 따라서 AB의 길이도 변한다는 거거든? 그러면은 이거의 최소는 AB의 길이랑 똑같은 거니까 결국 얘를 최대한 작게 만들고 싶으면 AB를 뭐 하면 돼? 최대한 작게 만들면 된다고. 근데 이거 전개하면 몇 차씩 나오니 얘들아? 2차식의 최소 어떻게 해? 최소값 어떻게 구해? 최소값이요? 2차식의 최소값 어떻게 보여요? 배웠어. 다 한 거야. 공통수학 1에서 했어. 최소값 공통수학 1은 몰라줘요. 완전 제곱식 만들면 되죠, 얘들아. 완전 제곱식. 완전 제곱식 만들면 뒤에 붙은 숫자가 최소값 나오잖아. 완전 제곱식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걔가 0이 되는 값에서 최소값 갖는다고 했잖아. 됐니? 자, 그럼 봐봐봐. 전개부터 해두자. 자, 전개를 할게. 어떻게 나오냐면 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1 나오지. a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9가 나오지. 그러면 얘는 루트 2a제곱 마이너스 4a 더하기 10까지 나온단 말이야. 됐지? 결국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라는 소리라고. 아니면 얘를 뭐라고 생각해도 돼? 2차 함수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지. 그러면 2차 함수의 최소값 구할 거면 저 2차 함수에 뭘 그려보면 돼? 그래프 그려보면 되잖아. 맞지? 자, 그래서 쟤를 FA다라는 2차 함수라고 잡아봐. 그러면 요 그래프 그릴 거면 꼭지점 잡아야 되니까 완전 제곱식 만들어야 되잖아. 그러면 2로 묶으면 a제곱 마이너스 2a니까 더하기 1 빼기 1 더하기 10 이렇게 나오면서 얘는 2에 a-1의 제곱 플러스 8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면 꼭지점이 몇 컴마 몇이 나온다는 소리야? 1 컴마 8이 나온다는 소리 아니야? 그럼 최소값이 몇이라는 소리야? 8이라는 소리잖아. 그러면 얘의 최소값이 8이라고 지금. 그러면 답은 몇이라는 거야? 루트 8이라는 거잖아. 그렇지? 그럼 루트 8이니까 몇이다? 2루트 2가 나온다. 이렇게 되면서 끝나는 거다. 잠깐만요. 됐지? 계속 연계한다고 얘들아.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복습할 때 제대로 해놓으라고. 2차식의 최소값 구하라는 건 완전 제곱식 만들으라는 소리라고. 알았지? 얘가 완전 제곱식 만들면 요렇게 생긴 얘가 나오잖아. 그치? 그러니까 요 뒤에 붙은 얘가 최소값이 된다고. 우리 뒤에 붙으니까 최소값이에요? 그치? A의 좌표 주어져 있다. 2,5. 자, B의 좌표 주어져 있다. 6,2. 자, P는 누구 위의 점이래? X축 위의 점 몇 컴마 몇이라고 설정할 수 있겠니? 그러면 A, 0이라고 설정할 수 있겠지. 여기까지 문제가 없지. A, 0. 자, 그런데 문제에서 뭐를 구하라냐면 AP의 제곱 더하기 BP의 제곱에 자, 최소를 구해봐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자, AP의 길이 재서 제곱할 거고 BP의 길이 재서 제곱하면 되지. 자, 구해보자. 자, AP의 길이는 루트 됐니? 자, A-2의 제곱 플러스 25. 자, 얘를 제곱하자는 소리고 그러면 됐니? 자, BP의 길이는 루트 A-6의 제곱 더하기 4. 이거를 제곱하자는 소리지. 자, 그러면 정리해봐. 제곱하면 어떻게 돼? 루트만 지워버리면 되지. 자, 루트 지우고 전개해주면 여기가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4 더하기 25니까 29. 그 다음에 여기는 a제곱 마이너스 12a 더하기 36이니까 40. 이렇게 생긴 애가 나오지. 자, 그러면 얘는 2a제곱 마이너스 16a
플러스 69가 나온다. 됐지? 이거에 뭘 구하재? 최소값 구하재. 뭐 하면 돼? 왜 한 명밖에 몰라? 한지 씨 5분도 안 됐는데 완전 제곱식 만들면 된다고. 2차식의 최소값 나오면 완전 제곱식이라고 얘들아. 알았지? 하기 싫으면 미분하던지. 미분해도 나와. 아니 미분을 왜 해요? 어떡해요? 자, 그러니까 완전 제곱식 하라고. 자, 완전 제곱식 한다. 2로 묶으면 a제곱 마이너스 8a 더하기 몇? 16 빼기 16 더하기 69 됐니? 자, 그러면 얘는 2에 a 마이너스 4의 제곱 나오니? 됐지? 전개하면 마이너스 32잖아? 계산하면 37이지? a가 몇일 때? 4일 때, 알았지? 얘가 0이 될 때 최소값이 37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 맞지? 그래서 p가 몇 컴마 몇일 때 한마디로 4,0일 때, 그지? 최소값 몇을 갖게 된다? 37을 가지게 된다. 요렇게 답이 나온다. 됐지? 요 p의 좌표를 물어볼 수도 있으니까 문제에서 요거까지는 잘 잡아두자. 됐지? 자, 45번 해봐봐.